장 초반에는 정말 많은 상승이 나타나면서 미국 장이 좋을 것 같았지만 역시나 그럴 리가 없었죠.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응답자들이 1년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갑자기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표와 함께 급격한 하락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은 메타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수요일까지만 해도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리스크와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해 경제 지표가 변동하면서 다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내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큰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로 인해 장기채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매수 시그널이 올 때에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주째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금요일마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일단 하락을 시작한 후 월요일에는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중에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S&P 500이 6천을 유지하며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금요일 마감 시점에서도 6천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반면 동일 비중으로 구성된 S&P 500 지수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 내에서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섹터 로테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 지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는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섹터에서만 발생하는 조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횡보 장세를 이어가면서 금요일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마감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다소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형주는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월요일부터 이어졌던 상승세를 반 정도 되돌리며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마감했습니다. 소형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금리 인하와 함께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펼쳐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포지수가 5일 연속 공포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가 공포를 나타낸다고 해도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여전히 상승하는 주식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시장의 방향성은 두 번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2025년 2월 7일 기준으로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는 단기 이동평균선인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급락이 나오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되는지입니다. 이제 월요일 하루 정도의 변동성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장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주식 선택이 중요한 시장이며 단순히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을 찾아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금은 오늘 0.18% 상승하며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세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금 관련 주식들은 오늘 약간 하락했는데 이는 이미 금 가격이 5% 상승한 후 관련 주식들이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드디어 단기 공포 시그널이 감지되었습니다. 현재 1거래일째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오늘 엔비디아와 메타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하락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만이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모멘텀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실적 발표 날의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메타는 오늘도 상승하며 사실상 일주일 내내 상승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헤지펀드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존은 오늘 실적 발표 후 약 마이너스 4% 하락했지만 이는 구글이 실적 발표 후 마이너스 7에서 8% 급락했던 반응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수 시그널의 유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9월에 매수한 중기 시그널은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어 그대로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마이너스 2.81% 하락했지만 실적 발표 후 형성된 저점을 지지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 명확히 형성된 상태이므로 지지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유 관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정배열에서 매수했던 단기 물량의 50%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온다면 남은 단기 물량도 완전히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평균 단가가 낮은 주식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를 보지 마시고 무조건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차트를 살펴보시고 기업이 망하는 징조를 보이지 않는 한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현재 단기 모멘텀을 상실한 상태이며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자리에서 더블 바텀 패턴이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애플은 오늘도 횡보세를 유지하며 별다른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횡보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상승을 기록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악조건을 이겨내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모든 섹터가 하락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주,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여전히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는 빅테크처럼 확실한 1등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들어 금융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회가 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1월 중순에 매수 시그널을 보낸 이후 반도체 섹터와는 다르게 금융주는 계속 버티며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도 일부 주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친구들도 여전히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급등급락이 자주 반복되었는데 올해는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섹터는 9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새로운 베이스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하락했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태이며 정배열이 완성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엠너빈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고점을 찍고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정적인 흐름이지만 여전히 실적 발표일 저점인 $100 수준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2달 전에 급락장에서도 상승한 소프트웨어 주식 5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팔란티어였고 또 하나가 덕스매티였습니다. 역시나 급락 속에서도 살아남은 주식들은 실적이 강합니다. 오늘 덕스매티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며 무려 플러스 35.99%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미국 의료진들을 위한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의료 시장에서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대부분 하락했지만 장기 리더 중 하나인 T-Mobile은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컵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주식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강한 주식들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금요일마다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었고 시장 참여자들이 주말 동안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면 금요일마다 매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며 트레이더들은 주말 전에 매도하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실적이 강하고 추세를 유지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단기 투자자라면 금요일 장 초반 강세가 나올 때 매도를 진행하는 전략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